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10월에 고객에게 처음으로 차량을 인도한 루시드입니다. 첫 인도로 인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최근에 선순위 채권을 비공개로 판매하기로 해서 무려 18% 하락하였습니다. 루시드는 부채 매각으로 얻은 수익을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고 제조 역량을 강화하며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어닝 리포트를 바탕으로 테슬라와 같은 성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0일 나스닥 100 지수에 루시드 외 5개의 기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개장 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인베스코 QQQ의 기초가 됩니다. 2022년에는 나스닥 100 기반 ETF에서 루시드 외 5개의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꼭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20명 임원들입니다. 테슬라 출신이 8명, 애플 출신 3명, 그리고 기존 자동차 메이커 출신이 5명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다스를 연구한 이진우 박사가 완전 자율주행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 담당은 페라리와 제규어 출신입니다. 루시드는 현재 판매 가능한 차량은 대형 세단인 에어만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520대 한정판인 드림 에디션을 완판하였습니다. 이후에 판매하는 차량은 그랜드 투어링과 투어링 제품이 주 대상이며 저가형 퓨어 세단이 있습니다. 루시드의 기술력으로는 5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 900볼트급 충전 지원, 4.5마일 4kWh인 가장 긴 주행거리입니다. 이 수치는 테슬라의 모델 S보다도 뛰어난 성능입니다. 현재 생산 시설은 연간 34,000대 생산 가능할 것이며 향후 36만 5천대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연간 생산은 50만 대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10만 대의 선 예약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향후 출시할 루시드의 그랜드 투어링은 테슬라보다 더 긴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에서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플레이드와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보다는 제로백은 느립니다. 전기차 중에 가장 고가인 타이칸 터보 S인 경우 가장 짧은 주행거리와 낮은 최고 속도를 보입니다. 포르쉐가 테슬라와 루시드보다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런 전기차 성능을 보인 것이라기보다는 아이코닉인 911 터보 S 포지셔닝을 위해 타이칸의 성능을 911보다 낮게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루시드 차량이 타 메이커보다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비의 효율성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아우디 e-tron은 전비는 상당히 낮습니다. 타이칸을 시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칸의 회생 제동 수준은 테슬라에 비하면 매우 약합니다. 이것을 판단해 보면 루시드도 테슬라와 비슷한 정도의 회생 제동으로 높은 전비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루시드의 1열 사진입니다. 테슬라 모델 X와 같은 전면 통 유리로 큰 개방감을 줍니다. 이런 개방감의 단점으로는 전면 유리 틴팅을 한 장으로 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루시드의 인포테인먼트 디자인은 테슬라와 타이칸보다 개인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루시드의 2열 시트는 테슬라와 비슷한 벤치 스타일이며 2열 중간 부분에 턱이 없어서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1열 시트 밑에 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타이칸처럼 2열의 발 부분에 배터리를 미배치하여 테슬라와 다르게 허벅지가 2열 시트에서 뜨는 현상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1열보다 낮은 바닥으로 인해 발이 시트와 바닥 사이로 들어가지 못해 2열 승객인 경우 다리를 앞으로 뻗기가 다소 힘든 디자인입니다. 리클라인 2열 시트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만 사진처럼 등받이 각도를 높이려면 힐하우스 및 트렁크 공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루시드 에어 첫 SUV인 그래비티, 모듈형 구조로 중저가형 향후 모델도 개발 가능할 것입니다. 테슬라와 다르게 양방향 온보드 차저를 이용하여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 제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가형 세단과 SUV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박에는 필요한 기능입니다. 2021년 루시드 에어인 세단을 출시하였고 2023년 대형 SUV인 그래비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테슬라와 동일한 마케팅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플랫폼으로 2012년에 첫 모델 S, 2015년에 모델 X를 2017년에 모델 3를 출시하였습니다. 루시드도 중저가형 전기차를 2026년 이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출시를 반드시 해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520대를 인도를 시작하였고 2021년 말에 추가로 약 500대를 인도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2만 대, 2023년은 그래비티를 출시하여 총 4만 9천 대, 2024년은 9만 대, 2025년에는 새로운 신차를 출시하여 13만 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러십을 통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2022년에는 유럽, 2023년 중국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2022년에 유럽 진출, 2023년 그래비티 및 중국에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매출은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루시드의 예상 매출을 보면 에어인 세단보다는 대형인 SUV인 그래비티와 테슬라 모델 3와 같은 중저가형 모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 수익은 모델 3에서 나옵니다. 루시드도 테슬라와 동일한 전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2021년 4분기에 약 1000대 생산 후 인도가 예상되는데 2022년에 20배인 2만 대 생산 목표는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 상태입니다. 2026년까지의 예상 손익계산서입니다. 에비타는 2024년부터 플러스, 순이익은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같은 중저가형 차량이 출시하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는 2026년 이후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금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중저가형 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 최소한 5년 이상 장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이익이 2025년 이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잉여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될 것입니다. 향후 출시할 그래비티와 중저가형 차량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본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기업 공개로 어느 정도 자본을 확보하였지만 생각보다 부족했는지 비공개로 후순위 채권을 추가로 매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 18%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첫 인도는 2021년 10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차량 판매에 대한 매출은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살펴볼 내용입니다. 차량 판매에 의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적자 상태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기업 공개로 주식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업 공개 후 자본 증가로 총 자산이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순손실은 1.5 빌리언 달러로 현금성 자산의 33%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 연구개발비 이외에도 판매 관리비와 같은 비용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에서 모델3 생산 때 나타난 생산 병목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정체기에 빠질 것입니다. 루시드의 결론입니다. 2021년 10월 선 예약자를 대상으로 520대 첫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4분기에 적어도 500대 이상 추가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드는 2022년 2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로 확보한 현금으로도 카펙스에 부족한지 선순위 채권을 비공개로 판매하여 추가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18% 하락하였지만 12월 20일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될 예정으로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미지는 혁신적이지만 명품다운 고급스러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명품 전기차를 브랜드 가치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긴 주행거리, 빠른 제로빛과 같은 기술력에 독일 3사를 뛰어넘는 명품 가치를 어떻게 잘 포장하고 융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브랜드화 한다면 경쟁 상대로 지목한 포르쉐 타이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에어인 세단이 아닌 그래비티와 테슬라 모델 3와 같은 중저가형 차량입니다. 테슬라 모델 3급 향후 나올 차,
그리고 반자율주행 및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도 2012년에 모델 S를 출시하고 2014년에 오토파일럿을 시작하였고 2016년부터 FSD인 완전 자율주행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루시드도 그래비티 출시 이후에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혁신적인 테슬라와 다르게 명품 전기차를 표방하는 루시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시드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